요즘 뉴스만 켜면 2차 전지주가 다시 살아난다거나 에코프로의 거래 대금이 폭증했다는 소식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며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개미들이 다시 물렸다는 자극적인 헤드라인을 보며 여러분도 이번 반등이 진짜인지 아니면 또 속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에 이 영상을 클릭하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유독 에코프로에서 개인들만 지쳐서 먼저 포기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고통의 순간에 기관들은 과연 무엇을 설계하고 있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의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다시는 세력의 속임수에 당하지 않고 눈물 젖은 매도 버튼을 누르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명확한 기준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에코프로를 오래 보유했던 투자자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가가 폭락할 때보다 오히려 아무 움직임 없이 멈춰 있을 때 더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 차라리 화라도 낼 수 있지만 수개월 동안 9만 원대와 10만 원 아래를 지루하게 횡보하면 사람의 멘탈은 서서히 가루가 되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마치 고장난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오지 않는 층수를 30분 동안 하염없이 기다리는 느낌처럼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는 정체 구간은 투자자를 미치게 만듭니다. 실제로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에 에코프로는 고작 5% 남짓 상승하며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 하나를 던진 정도의 미미한 파문만 일으켰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화요일에는 3% 후반의 상승세를 보이며 주가가 약 97, 0원대까지 회복하자 개미들의 단톡방은 혹시 이번에는 다를까 하는 기대감으로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1월 21일 수요일에 주가는 상승도 하락도 아닌 0%의 종가를 기록하며 다시금 97, 0원대에 멈춰서서 투자자들의 희망을 고문했습니다. 심리적으로 10만 원이라는 목표가 코앞에 보이는데 시동만 걸어놓고 출발하지 않는 차 안에 갇힌 상황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이때부터 개인들의 머릿속에는 또 기관에 속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기관이 매물을 던지기 위해 쳐놓은 덫이 아닐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실제로 그날 기관은 눈에 띄게 팔지도 않고 아주 소량의 매도를 통해 마치 너희들 아직도 들고 있느냐며 개인들의 인내심을 살짝 떠보는 영악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반면 개인들은 큰 기대는 없지만 여기까지 버틴 것이 아까워 조금만 더 견뎌보자는 심리로 소량의 매수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위안하는 위태로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마트에서 세일 소식에 줄을 섰지만 1시간째 줄이 줄어들지 않을 때 직원이 슬쩍 그냥 가도 좋다고 말하면 흔들리는 그 마음이 바로 개미들이 무너지는 구간입니다. 차트 분석가들은 이 시기를 이동평균선들이 한 점으로 모이는 구간이라 부르는데, 이는 마치 스프링을 손으로 끝까지 꾹 눌러놓은 에너지 응축 상태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고요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엄청난 힘이 쌓이고 있으며 곧 폭발적인 방향성이 결정될 직전의 긴장감이 감도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업종만이 가진 특유의 지렛대 성장 구조가 결합하면 원자재 가격과 배터리 수요에 따라 주가는 상상 이상의 속도로 튀어오를 준비를 마칩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은 평소에는 무겁고 조용하다가도 한번 방향이 잡히면 작은 힘으로도 거대한 물체를 들어올리는 망치처럼 무서운 탄력성을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지루한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기 때문에 폭발 직전의 마지막 한순간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손을 놓아버립니다. 이 시기가 되면 개미들의 단톡방에는 본전만 오면 무조건 판다라는 말이 마치 마법의 주문처럼 퍼지며 집단적인 포기 심리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지긋지긋한 정체기는 기관들에게는 오히려 개인들의 물량을 가장 저렴하게 쓸어 담을 수 있는 절호의 할인 기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개인이 지루함에 지쳐 소중한 시간을 잃어가는 동안 기관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승부수를 던지며 주식을 모으고 있었던 셈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답답해 먼저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그 건물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는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사들이는 것과 같은 기묘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요일까지의 지옥 같은 정체 구간을 견뎌낸 개인들은 설마 여기서 갑자기 날아가겠어 라며 방심하지만 시장은 항상 그 방심을 비웃으며 뒤통수를 칩니다. 2026년 1월 22일 목요일 아침, 에코프로는 갑자기 7% 넘게 튀어오르며 순식간에 10만 원이라는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을 단번에 뚫어버렸습니다. 주가는 약 10만 원 0원 근처까지 치솟았고 며칠 전까지만 해도 9만 원대에서 숨도 못 쉬던 종목이 갑자기 계단을 2칸씩 뛰어오르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당황한 개인들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며
소리칠 때 시장의 밑바닥에서는 돈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는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은 단순히 인기를 겨루는 투표장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그 경로를 추적하는 냉혹한 머니 게임이라는 본질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 이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며 에코프로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상승 랠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동네 구멍가게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의 머리 위로 수십 대의 대형 트럭이 한꺼번에 들이닥치는 광경과도 같은 압도적인 자금의 투입이었습니다. 이어지는 1월 23일 금요일, 기관은 하루에만 약 43만 주에 달하는 엄청난 물량을 시장에서 닥치는 대로 순매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모를 현금으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 단위에 달하며 이는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실탄이 장전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를 고르며 고민하는 동안 기관은 대형 마트를 진열대째로 카트에 쓸어 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것입니다. 그날 종가는 약 10만 6천 원까지 올라갔고 불과 며칠 전 본점만 오면 팔겠다던 사람들은 이제 주말 내내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가격이 오르자 불안함을 느낀 일부 개인들도 뒤늦게 추격 매수에 가담하며 금요일 하루에만 약 10만 주가 넘는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백억 원을 들고 트럭으로 밀고 들어오는 기관의 기세에 비하면 개인들의 매수는 고작 쇼핑카트 하나를 밀고 들어오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의 심리는 숫자의 크기보다 나도 샀다는 행위 자체에서 안도감을 느끼기에 이 시점의 개인들은 기관과 같은 배를 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차트 위에서는 이미 하락하던 평균 가격선 위로 현재 주가가 올라타는 골든 크로스의 전조가 나타나며 바닥 확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자전거가 가파른 언덕길을 내려오던 관성을 멈추고 다시 평지 위로 올라타 질주를 시작하려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들어선 것입니다. 골든 크로스라는 강력한 바닥 신호가 포착되자 시장의 알고리즘 매매 시스템과 해외 펀드들은 마치 눈이 오면 제설차가 출동하듯 자동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거대 자본이 한국의 2차 전지 섹터로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퍼지며 시장에는 새로운 활기가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으로 흔들릴지라도 배터리는 결국 필수적인 미래 자원이며 그 핵심 소재를 쥔 기업은 결국 한국이라는 단순하고도 강력한 논리가 힘을 얻은 것입니다. 이 시점부터 에코프로는 조용하던 동네 구멍가게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매 순간 엄청난 돈이 오가는 화려하고 위험한 카지노처럼 그 성격이 급변하게 됩니다. 하루에도 주가가 수퍼센트씩 요동치며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이 구간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강렬한 돈 냄새가 진하게 풍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장이었습니다. 에코프로 혼자만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에코프로 BM 같은 형제 종목들까지 동시에 들썩이며 한 가게의 흥행이 옆집으로 번지는 듯한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개인들이 기관과 같은 배를 탔다고 기뻐하는 순간에도 기관은 이미 조 단위의 거대한 실탄을 장전한 채 월요일의 승부를 위한 치밀한 계산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비유하자면 개인은 작은 물총 하나를 들고 전장에 뛰어든 격이고 기관은 거대한 전차를 끌고 고속도로에 진입한 것과 같은 압도적인 체급 차이였습니다. 겉으로는 같은 출발선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진 자본의 무게와 목적지 그리고 속도는 처음부터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달랐던 것입니다. 드디어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아침 에코프로의 주가는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로켓처럼 미친 듯이 솟구치며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상승률이 무려 23%에 달했으며 매일 2~3%의 움직임에 익숙해져 있던 투자자들에게 이 속도는 엘리베이터가 로켓으로 변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종가는 약 13만 원을 기록했고 불과 며칠 전 9만 원대에서 고통받던 가격은 이제 마치 다른 나라의 화폐처럼 멀게만 느껴지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화려한 폭등의 장면을 목격한 개인 투자자들은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드디어 본전이 왔다, 살았다라는 안도감에 젖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동안 개인들이 시장에 던진 물량은 약 240만 주에 달했으며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대략 3억억 원이 넘는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웬만한 중소기업 하나를 통째로 팔아치울 만한 거대한 자금이 개인들의 손을 떠나 단 하루 만에 시장으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기다림에 지친 개미들은 다시 주가가 떨어질까봐 겁에 질려 매도 버튼을 눌렀지만 그 반대편에서는 전혀 다른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기관은 개인들이 쏟아낸 그 방대한 물량을 기다렸다는 듯이 거의 그대로 받아먹으며
약 140만 주를 순식간에 매집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역시 뒤처지지 않고 약 110만 주를 줍줍하며 개인의 절망이 던진 매물을 프로들의 양동이로 가득 채우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주가의 상승 속도가 너무 가팔라지자 코스닥 시장에는 자동 브레이크 장치인 변동성 완화 장치 VI가 발동될 정도로 시장 전체가 극도의 흥분 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동시에 코스닥 지수는 4년 만에 처음으로 1영선을 돌파했고 모든 뉴스 자막과 커뮤니티 그리고 유튜브는 에코프로의 빨간색 열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정작 가장 허탈한 사람들은 본전만 왔다며 방금 팔고 나온 개인들인데 잘했다며 탈출을 외치지만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주가는 다시 저 멀리 위로 가 있습니다. 내가 판 가격이 오늘의 최저가가 되어버리는 이 당혹스러운 순간은 마치 막차라고 생각해서 뛰어내린 열차가 다음 역에서 특급으로 변해 질주하는 것을 보는 기분입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개인들이 본전에서 매물을 던지는 심리는 기관들의 계산기 속에 이미 오차없이 입력되어 있던 완벽한 시나리오였습니다. 기관들은 특정 가격대에 도달하면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을 알고 있었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해 그 물량을 모두 흡수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개미는 살기 위해 탈출 버튼을 눌렀고 기관은 그 버튼이 눌릴 것을 알고 기다렸을 뿐이니 이것은 배신이 아니라 시장의 냉혹한 구조 그 자체입니다. 1월 26일의 기록적인 사건 이후 주식 게임의 난이도는 완전히 달라졌으며 시장은 이제 더 큰 판으로 이동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에코프로는 가격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움직이지 않아 개인들을 지치게 했고 기관은 그 지루함의 시간을 철저히 이용해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개인은 시간을 견디지 못해 주식을 던졌고 기관은 그 시간을 인내의 재료로 삼아 시장의 판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주가가 너무 높아 이제 끝이라고 말하지만 주가는 가격이 높아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살 사람이 없을 때 비로소 멈추는 법입니다. 요리에 비유하자면 냄비 안에 물이 충분하면 센 불에서도 계속 끓듯이 시장에 아직 팔지 않은 물량이 얼마나 남아있느냐가 상승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에코프로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기관이 하루 만에 1조 원 넘는 돈을 투입한 것은 산업 자체를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으며 일부 분석에서는 장기적으로 1000% 이상의 성장 가능성까지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수치를 맹신할 필요는 없지만 방향성은 명확하며 단기 매매자들은 떠나고 이제 큰 돈을 굴리는 기관들의 장기적인 자금이 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시장은 좁고 복잡한 골목길을 벗어나 거침없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탁 트인 고속도로 위로 올라탄 것과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신호등마다 급브레이크를 밟는 소형차라면 기관은 목적지를 향해 일정한 속도로 묵묵히 전진하는 대형 트럭과 같은 구조적 우위에 있습니다. 소형차는 작은 흔들림에도 차선을 바꾸며 방황하지만 대형 트럭은 치밀한 일정과 연비 계산에 따라 목적지까지 핸들을 놓지 않고 달려갈 뿐입니다. 2026년 1월 26일은 단순한 주가 상승의 날이 아니라 지친 개인은 열차에서 내리고 준비된 기관은 다시 올라탄 역사적인 교차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머리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누가 더 오래 버티느냐를 겨루는 체력 싸움이자 지독한 인내심 테스트의 현장입니다. 에코프로에서 울며 매도 버튼을 누른 사람들과 그 버튼이 눌리길 기다린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결국 시간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에코프로의 폭등은 운이 아니라 구조였으며 흔들리는 순간에도 핸들을 놓지 않는 인내심이야말로 진짜 돈을 버는 경제학의 정수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